현재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5조 원가량인 이 소상공인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참패 후에 이 총선 대응책으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정부도 여당의 이런 민생 예산 확충 방침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겠죠. 소상공인 예산이 늘린다고 하니까 희소식이긴 한데, 그럼 어떤 예산이 늘리게 될까요? 또한 그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이 부분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동아일보가요, 어제였어요. 여당 소상공인 5조 예산 늘린 것 정부도 공감 이렇게 했고요. 또한 경향신문도 이제는 9시간 전에 이대는 총선 어렵다. 당정 소상공인 예산 증액 추진한다. 소상공인 예산 늘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는 보수 언론, 진보 언론 이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이제는 갖고 와봤습니다. 자, 결론은 뭐예요? 둘 다 소상공인 예산을 증액한다는 얘기겠죠.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적으로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황을 가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은요,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656조 9천억 원 규모, 이게 이제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이건 정부안이에요, 정부안. 정부가 국회 쪽에다가 내년도 예산 656조 이제 9천억 원 정도야 라고 이제는 낸 거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누가? 여당이. 왜냐하면 정부가 이렇게 예산안을 올리면 국회에서 이제는 심의를 봅니다. 그래서 뺄 건 빼고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치권에서 중요한데, 이제 여당에서 이거 전면 재검토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당 쪽에서 오히려. 자, 소상공인, 청년 등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을 이 중심으로 이제 증액 여지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야당도 아니고 여당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뒷받침해왔어요. 그동안 여당은요. 그렇죠. 자, 하지만 민생 예산 확충을 검토하는 것은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이제 싸늘한 이제 바닥 민심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선거 유세에 참여한 한 여당 의원은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장 상인들에게서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 이제 들었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소상공인분들이 외쳤는데 이 부분을. 예. 그래서 예전부터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선거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전달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그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서 예산안 총액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그렇죠. 총선을 앞두고 제가 항상 얘기한 게 그거예요. 정치권은 총선 앞두고 당연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게 여당, 야당 다 떠나서 똑같아요.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그럼 총선을 앞두고 분명히 소상공인의 표,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 분야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서 총액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도 관련 내용이 이제 담길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 대통령께서 어떤 그 말씀을 주실지, 어떤 말을 하실지에 대해서 또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얘기가 나올지 한번 기대를 좀 해보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그 예산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떤 부분이 늘어나냐 이거예요. 그래, 그 예산이 늘어나. 그럼 어떤 부분이 늘어나느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요, 소상공인 육성과 정책 자금 지원 등에 한 4조 한 9천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 5조 원이에요. 그래서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5조 원 예산, 이런 얘기는요, 5조 원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육성과 정책 자금에 5조 원을 편성을 했던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5조 원이 늘어갔다는 게 아니라 이 5조 원이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신문 보면은요, 막 마치 뉘앙스가 5조 원 늘어난다 이런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 원래 5조 원이 편성이 돼 있고 여기서 조금 늘리겠다는 거죠. 여기서 더 늘리겠다는 것.
자, 국민의힘은요,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시급성에 떨어진 예산을 줄이고요, 민생 예산, 그렇죠, 표가 달려있는데 민생 예산을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누구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예산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징액이 유력한 분야는 이 소상공인 청년 지원 예산, 각 지역 및 보조금 사업 예산. 이게 보조금. 이런 거 좀 어렵잖아요, 요즘에. 자, R&D 예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점 말씀드릴게요. 그럼 장단점. 예, 장점과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장점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총선을 앞두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총선을 앞두고 분명히 정치권에서 움직인다. 근데 생각보다 늦게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좀 더 여름 때부터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만들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너무 좀 늦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일단 총선 앞두고 정치권에서 이제는 움직였다는 것, 그래서 소상공인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인지했다는 것, 이런 게 이제는 희소식인 거죠. 드디어 이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뭔가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변화가 느껴져요, 확실히. 그래서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려스러운 점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요,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는요, 추경을 하지 않는 이상 재원 마련이 불가능해요, 소급 적용은.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차피 늘려봤자 사실 크게 늘리지 못할 겁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재정 준칙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 어렵게 설명드리거나 쉽게 설명드리면 재정을 아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재정을 아껴 쓰는데, 사실 이런 기조에서 크게 늘리지는 못할 거고, 근데 사실 이 추경, 그러니까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하려고 그러면 조단위거든요, 조단위.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몇십 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추경을 하지 않는 이상은요, 소급 적용은 힘들어요. 무엇보다 그 앞서서 뭘 해야 되죠? 법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또. 그래서 개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산 확보해야 되죠. 이런 큰 두 단계가 있는데, 이번에 뭐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본 예산 늘린다고 해서 바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뭐 손실보상, 그러니까 그 소상공인 뭐 예산안 늘려준다고 해서 소급 적용이 들어갈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알려드려야 이제는 기대도 안 하시거든요, 사실. 이게 왜냐면 부푼 기대를 안고 있다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실망도 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 대한 더 막 실망도 크고 막 비판도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조상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이제는 내용은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추경을 한다면 그럼 모르겠습니다. 예, 추경을 하면 모르겠지만 개정하고, 그래서 그러지 않는 이상 힘들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총선 아젠다. 네, 총선 아젠다에, 이 소상공인에 대한 총선 아젠다에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된다? 소급 적용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제 정치권에서 총선 앞두고 뭐 개정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일해야 됩니다. 이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국회가 나서줘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국회가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예산이 많이 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R&D 예산을 복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내년도 예산안을 딱 발표를 했는데 이 R&D 예산이 5조 2천억 원 정도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비판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비판 많습니다. R&D 예산이라는 건 뭐냐면 기술 개발이에요. 기술 개발을 얘기하는데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 이런 기술 개발에 투자를 들어가는데 5조 2천억 원 이번에 이제 다운시켰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래서 비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회복시킬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소상공인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여러분께서 과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늘려줄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예산이 늘려도요,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대로 금융지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더 늘려준다든지, 뭐 대출 이자 지원 정도 해준다든지, 2차 보전이죠.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정부가 재정준칙이라고 해서 예산을 아끼잖아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직접적인 지원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저는 그거를 좀 간절하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왜? 소상공인 어려우니까. 자,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지, 그리고 늘어난 예산이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쓰일지는 정말 두고 보셔야 됩니다. 혹시 몰라요. 진짜 우리가 지난번처럼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직접 지원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총선 앞두고 말 그대로 표가 걸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직접 지원, 예전처럼 지원금 형태로 해서 직접 지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대출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진짜 피부에 와닿지가 않은 거죠. 왜? 대출은 다 이미 받은 상태고, 그거 만기 돌아갖고 지금 막 원금까지 감쓰신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완전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해봤자, 제가 봤을 땐 대출 해봤자예요. 저는 이런 거는 예전에나 소상공인 분들이 대출이 많이 없었을 때 어려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잠깐 대출 받아서 장사 잘 돼서 이런 구조가 되면 사실 정책자금 대출 이런 것도 괜찮은데, 지금 이미 코로나 때문에 대출을 다 받아놓은 상태에 추가 대출 나와봤자 막 이거 언감생심입니다. 뭐 받고 싶어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이 저는 나아주기를 좀 희망해 보겠고,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그러실 거예요. 그만 좀 소상공인한테 하라. 그만 좀 지원해라. 뭐 이런 얘기가 분명히 하신 분들이 있어요, 댓글에. 근데 그분들은 모르셔서 그래요. 진짜 소상공인 분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19가 소상공인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피부로 본인들이 모르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받았던 계층이 바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의 그거를요, 고스란히 감내했어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장사하지 말래요. 모이지 말래요. 전파되니까, 코로나 퍼지니까 장사하지 말래요. 그거 엄청난 사실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개인의 자유를 위축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지 말래요. 그래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나의 생각인데, 한마디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갑자기 정부가 야, 돈 벌지 마, 이거랑 똑같거든요. 장사하지 말라는 게 돈 벌지 말라는 거잖아요.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 자체도 그랬고, 막 그런 상황에서 장사해봤자 비판받을 그런 분위기였고, 고스란히 피해를 받았어요. 고스란히 감내를 했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인내를 했단 말이에요. 동참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보상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에 대한 뭐 양심도 없다, 그렇게 받아놓고선 또 받으려고 그런다. 진짜 저는 그 말 때마다 답답합니다. 진짜 또 받는 게 아니죠. 뭘 또 받아요? 또 받기는 당연히 받아야 될 거, 당연히 정부로부터 아까 장사 못했던 거에 대해서 받아야 될 거를 받는 거거든요. 그거를 못 받은 상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뭐 또 도와준다, 뭐 지원해야, 뭐 이렇게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 표현도 솔직히 싫어요. 도와준다는 표현보다는 소상공인 분들의 스스로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헌신에 대한, 그 다음에 내가 장사하지 말라고 해서 못 받은 거에 당연한 계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정치인들도 그런 마인드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표를 떠나서, 당연한 저는 상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원이 이번에 나와줘야 된다. 지금 너무 힘들습니다. 소상공인분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너무 힘들다. 막 부채 장난 아니야 지금. 그다음에 원금 상환 지금 막 돌아오고 있잖아요. 막 하나씩 돌아오잖아요. 이제 이자만 내다가 지금 원금도 같이 내시거든요. 지금 그래갖고 막 뭐 이자만 10만 원 정도 이렇게 내시다가 막 원금까지 와갖고 막 몇십만 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몇십만 원이 뭡니까? 몇백만 원 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아마 또 하나가 예상이 되는 게, 아마 만기 연장 부분 있잖아요. 만기 연장, 사실상 만기 연장 해줬다 그러지만은 이미 지금 그러니까 원금이 상환돼서 돌아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상환이 지금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유예에
주는 방안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유예해주면은 그게 다 이자에 대해서 돈이거든요. 그걸 이제 정부가 내는 거겠죠, 이제. 뭐 그런 형식도 아마 나올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건 발표를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쓸지, 그거는 뭐 어떻게 고민을 할지 그 부분은 이제 정치권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좀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거 내년도 예산안 뭐 늘린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뭐 바로 뭐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거 안 나와요. 예, 그런 거는 내년 또 초에 나올 겁니다. 총선 앞두고 분명히 총선 앞두고 이제 직접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게 나올 거고 아마 분위기는 이제 조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버티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뭐 방법이 없어요. 예. 그리고 뭐 폐업하신 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버티시거나 뭐 말 그대로 진짜 아니 근데 폐업도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아니 폐업도 진짜 돈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돈이 있어야 폐업을 하잖아요 요즘에. 예, 왜냐면 대출 돌아오죠. 그 폐업하면 대출 중에서도 폐업해서 갚아야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폐업도 돈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예, 그러니까 폐업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도 꽤 될 거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뭐 버티는 거밖에는 답이 없는 거고 그 버티는 거에 대해서 따뜻한 그 소상공인에 대한 뭔가 지원 정책들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이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올 거야. 소상공인 예산 이제 늘려간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제는 뉴스를 봐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뭐 내년도 예산안도 엄청 많이 얘기했어요. 그때마다 얘기했던 게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 드디어 이제는 정부 여당이나 야당에서 소상공인 예산 늘려주는 분위기로 간다라는 거. 어떤 지원으로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는 거.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요. 정보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뭐 이미 아시겠지만은 다양한 방송에서 고정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평론가로 뭐 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셨죠.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여정 가족님 한 분께서 우리 서울 공덕동에서 이제는 매장을 하나 여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어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에 이제 오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알아보셨어요, 저를.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러니까 그분 소상공인이 아니다 보니까 여정을 모르시고 이제 김태현의 정치쇼라든지 이런 TV를 이제 많이 보시나 봐요. 그래서 어쩐지 낯이 익더라. 그래서 봤다고 이러면서 막 반가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시겠지만 평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나오는 게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 지난밤에 5% 장중 넘어섰거든요. 그게 엄청난 사실 경제 입장에서 보면 쇼크예요, 사실. 10년물 장기금리가 5% 넘어갔다는 건 2007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군요, 또. 그래서 2007년 아실 겁니다. 금융위기 있기 전입니다. 2007년. 2008년에 금융위기 왔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 금리 자체가 계속 고금리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답답한 게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시 환경이 딱 보이는데 이게 어려워질 거라고 이제 뻔히 눈에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 소상공인 분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도 전 알고, 근데 경기 상황은 좋아질 상황이 아니고 이러니까 참 제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 때 말씀드렸지, 부업 결국에는 버티셔야 되니까 그런 엔잡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그게 현실적인 지금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정님 보면은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한데요. 진짜 제 마음에 그래요, 진짜. 진정성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정말로 여러분께서 많은 분들이 부업에 대해서, 엔잡에 대해서 이제 좀 가르쳐 달라고 하셔서 지금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일요일날이나 주일날 그때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릴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 좀 잘 돼야죠. 결국에는 잘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가장이실 거잖아요, 그죠?
가족이 있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입장이실 거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자녀분들도 있을 텐데 그 자녀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는 여러분 생각하면은 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애틋하고 제 마음에서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도와드릴까 이런 마음도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사실 저는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로 잘 성장해야지만 우리 미래 세대 아닙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잘 성장해야 또 이 대한민국이 또 더 건강해지는 거고 피 흘려서 지킨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독립군부터 시작해서 유교부터 시작해서 정말 피를 흘려서 지킨 나라인데 미래 세대들도 잘 돼야죠. 그래서 그런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면 미래 세대 잘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여러분도 생각하지만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분들, 특고 프리랜서 분들 생각하지만은 그 아이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정말로 이게 더 잘 됐으면 생각해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돼야 아이들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든 뭔가 같이 국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많이 해주시고 항상 힘내주시고 제가 비록 방송에서 이런 얘기밖에 못 해드리지만은 여러분 힘내십시오. 항상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여정가족님 초대받아서 간 것도 사실 이제 응원해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간 거거든요. 그리고 가깝기도 하고 사실 여의도에서 바로 다리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늘 여러분 곁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경제 비서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세요. 모르시는 거 물어보시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렇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그리고 여러분께 그리고 나에게 지금 해보세요. 이렇게 손 얹고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잠깐 이 시간은 딴 거 하지 마. 그냥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이렇게 한번 지칭해 보세요. 나에게 이렇게 내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그렇죠? 자,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라니까 또 나 말고 여정님 말고 여러분 마지막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